엄마, 바빠? 아니,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쉬고 있었지. 뭐 보는데? 그냥 요즘 유행 중이라는 드라마. 재밌어? 그냥 그렇네.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나랑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아니,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침 광고하네. 말해봐. 나 결혼하고 싶어. 뭐? 갑자기?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아? 아니, 너 이번에 연애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무슨 소리야. 벌써 3년이 훨씬 넘었는데. 3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야. 요즘은 결혼 미루고 최대한 연애 오래 한다고 그러던데 넌 왜 반대로 결혼을 일찍 하려고 해? 지금 만나는 사람이 편해서? 편하다고 연애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연애라고 하면 이런저런 신경전들이 있잖아. 누가 더 좋아하는지 불안해서 서로 떠보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언제나 똑같아.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엄만 모르겠네. 그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암튼 나한테는 장점인 것 같아. 알잖아. 나 불안한 관계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암튼 머리가 복잡하진 않아. 그냥 당연하게 같이 있는 느낌? 누가 보면 한 10년쯤 만난 줄 알겠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잔잔하고 고요한 관계가 편하더라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일 것 같으니 걱정도 안 되고. 아니, 너한테 관심이 적은 건 아니고? 그건 아닐걸? 기념일이니 생일이니 먼저 챙기는 건 그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좀 더 무뚝뚝한 느낌이네. 그런 건 쓸데없이 엄마 닮았어. 너 남자친구한테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러지?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는 거지. 기왕이면 알콩달콩 사는 걸 보고 싶은데 결혼해도 아주 절간이겠네. 뭐, 평화로운 게 좋은 거잖아? 아무튼 결혼하고 싶으면 집에 한번 데려와. 일단 나도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알았어.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너 설마 결혼하고 싶단 얘기도 남자친구한테 안 하고 데려오는 건 아니지? 엄마랑 밥 한번 먹자고 하면 그게 결혼하자는 얘기지? 아유, 그 정도 말로 똑바로 해.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보러 가자. 이 정도는 얘기하고 와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끌고 오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정말 이렇게 애교 하나 없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있던 게 신기하단 말이야. 이번 남자친구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너니? 그 정도 눈치도 없게? 암튼 대략 날짜 잡으면 엄마한테 얘기할게. 엄마한테 스케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딸이 남편 될 사람 데려온다고 하는데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내가 적당히 날이랑 장소 잡을게. 그건 괜찮지? 그래, 너무 시끄러운데 엄마 싫다. 알고 있어. 괜찮은 대로 예약할게. 1개월 후. 정우 씨, 이쪽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앉아. 음식은 내가 적당히 시켰어. 야, 사진으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누구 보고 잘생겼다는 얘기 정말 안 하는데 내 눈에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었네. 어이, 쑥스럽게 그러지 마. 배는 좋아해요. 딸이 아마 내가 좋아한다고 여기로 예약한 것 같은데. 좋아합니다. 세영 씨랑 데이트할 때도 자주 먹고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둘이 잘 맞는다더니 음식 취향도 비슷한가 보네요. 거의 비슷하지. 둘 다 매운 거 잘 못 먹고 해산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같으면 편하지. 서로 양보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덜 할 수 있고.
내가 그랬잖아. 만나면 편하다고. 좀 과묵한 편이긴 하지만 남자가 말 많아도 별로야.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지. 아, 일하는 거 엄마랑 비슷한 쪽에서 일해. 그래? 그랬어? 아유, 세상에 얘기 좀 하고 오라니까. 정호군도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한 지 5년 정도 돼서 이제 막 배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5년쯤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던데 잘하고 있나 보네요. 잘한다기보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긴 해. 난 엄마가 그런 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더라고. 그렇긴 하지. 사업이든 투자든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헤엄치고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오리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유, 유머 감각도 있네요. 나래가 왜 반했는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정우 씨가 나한테 먼저 고백했는데. 그런 거야? 제가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사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것도 다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으니 안심되네요. 결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나는 많이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 딸이 좀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지만 그래도 착한 애니까 결혼해서 큰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딸이 어디 가서 힘들어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너같이 단단한 애들이 큰 산을 만나면 휘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져. 그래서 그러지 않게 잘 지켜줄 사람이길 바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잖아. 그래요. 그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엔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까 결혼 생활도 무난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럼 결혼 허락해주는 거 맞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이지. 결혼 준비는 둘이 알아서 하고 싶어.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그래도 엄마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그럴게. 우리 세영이 잘 부탁할게요. 그리고 정호군도 나랑 완전히 같진 않아도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일할 때 힘든 거 있으면 가감없이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영 씨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1년 후. 우와, 날씨 너무 좋다. 조금 덥지 않아? 그래도 한국보단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이, 내가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나? 더우면 덥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여름에 얼마나 툴툴거렸는데. 하긴 놀고 있으니까 좀 더워도 짜증이 안 나긴 하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을 안 하는데 여름 날씨만큼은 아니더라고. 출근해서 건물 도착도 안 했는데 땀나 있으면 짜증나잖아. 그건 그렇지. 에어컨 앞에 서 있고 싶은데 그러기엔 다른 사람들도 덥잖아. 잠깐 땀 말리는 정도는 괜찮지 않아? 몰라. 난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30초 이상 못 버텨. 그냥 자리에 가서 몸에서 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말지. 남한테 피해주는 거 정말 싫어하긴 하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일하는 거 보면서 얌전히 기다리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나쁜 습관은 아닌데. 당신이 피곤하진 않을지 걱정돼. 에이, 별로 안 피곤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오히려 난 내 의견 꺼내고 이끌어가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당신 보면 신기해. 남한테 나설 일이 많잖아. 그건 장모님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대학 졸업하고 엄마랑 잠깐 같이 일했는데 나랑은 잘 안 맞더라고. 난 톱니바퀴들 중 하나인 게 마음이 편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야. 항상 모나면 안 되고 주변도 잘 살펴야 하고. 알아주니까 고맙네. 맞아.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가끔은 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쉽게 보이고 싶은 건 아니니까. 어떤 성격이든지 인생이 쉽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정없고 메말라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사업하는데 싹싹하지도 못하다 그러고. 사업하는데 가벼운 느낌이어도 별로지 않나? 어느 정도는 편한 분위기도 풍겨야 하고 유머 감각도 필요하니까. 우리 엄만 당신이 얘기하면 잘 웃던데? 그건 장모님 취향이 특이한 걸로 생각해. 아, 그건 그렇지. 아유, 우리 기껏 신혼여행 왔는데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네. 아니, 왜? 난 당신이라면 어떤 대화를 하든지 좋아. 이렇게 단둘이 한가하게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래, 당신이 좋으면 된 거지. 그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 2개월 후. 바빠서 주말엔 못 볼 줄 알았더니 집에 와도 된다고 할 줄은 몰랐네. 집 들일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왔잖아. 그리고 내가 바빠봤자 엄마보다 바쁘겠어. 악서방도 잘 지냈어? 물론이죠, 어머니. 둘 다 얼굴 보니까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네. 싸운 적은 없지? 당연하지. 신혼인데 왜 싸워? 아니야. 그건 니들이 대단한 거야. 보통 신혼 때 엄청나게 싸워. 하는 방식이 달랐던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나는 딱히 바뀐 거 없는데? 당신은? 나도 결혼하기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래서 안 싸우나 봐. 그래, 둘이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나 요리는 잘 못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어. 세상에, 엄마 온다고 요리를 한 거야? 자취할 때도 대충 때우고 그러더니. 엄마 오는데 배달 음식 시키기 싫어서 그랬어. 그니까 맛 별로여도 그냥 먹어줘. 딸이 차렸는데 맛이 있고 없고가 문제니? 아유, 이런 상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요리하면서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고마워. 이야, 열심히 만들었구나. 잘 먹을게. 나도 잘 먹을게. 엄마 음식 따라한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배워뒀을 텐데.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했는데 간도 잘 맞췄고. 그럼 다행이고. 강조림은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긴 했지. 차라리 깐 메추리알 살걸. 어머, 아니야. 그걸로 요리하면 이런 맛 안 나와. 네가 고생한 만큼 더 맛있게 만들어진 거야. 정말? 좀 기쁘네. 뭐 딸이야 가끔 연락받으니까 소식 좀 알고 있는데 박서방은 잘 지내고 있었어? 이 사람 요즘 좀 힘들다 그러더라.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벽에 막힌 것 같아서 힘들다며. 엄마가 나름 선배인데 편하게 대화 나눠봐.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이 일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초도 부족하고 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장모님 밑에서 짧게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보단 장모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먼저 물어볼 걸 그랬네. 아니에요. 저도 아직 고민하는 중이었는걸요. 나야 우리 딸 남편이 일을 더 잘하게 되면 좋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걸 박서방이 받는다면 기쁘고. 정말이세요? 난 일에 관해서 실없는 얘기는 안 해. 내가 워낙 바빠서 딸아이가 같이 일할 때도 힘들어했는데 괜찮겠어, 박서방? 맞아. 엄마 진짜로 일 엄청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 그래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장모님 밑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알았어. 대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물론이죠. 저도 포기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잘 됐네. 아닌가? 어제 둘 다 바빠져서 나만 외로워질 것 같은데. 물론 당신한테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앞날을 걱정하기보단
이렇게 엄마랑 남편이 같이 일하는 걸 감사해야지. 당분간 잘 부탁해, 박서방.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3개월 후. 어휴, 무슨 일을 9시까지 해? 아유, 깜짝아. 아유, 남이 사무실 문을 벌컥벌컥 여네. 뭘 남의 사무실이야. 엄마랑 남편 있으면 그냥 내 사무실이나 다름없지. 아유, 근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네. 제발 밥 좀 먹고 일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전문점에서 산 도시락이니까 맛이 형편없진 않을 거야. 고마워. 아침 배고픈 참이었어. 9시인데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잖아. 일도 좋지만 제발 끼니 좀 잘 챙겨 먹어. 두 사람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름대로 점심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매번 배달 음식 먹으면서 뭘? 아니야. 이번에 회사 근처에 백반집 생겼는데 거기 괜찮아. 맞아, 거기 맛있어. 그럼 나도 좀 데려가고 그래. 어째 둘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 반차 쓰고 한번 올래? 점심으로 같이 먹자. 그래, 좋아. 근데 안 먹고 퇴근이야? 아니면 아직도 일이 남은 거야? 빨리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일이 좀 남아있네. 뭐 야근은 일상이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이 정도도 노력 안 해서 뭘 해내겠어. 그래도 엄마 나이 생각하면 건강도 잘 챙겨야지. 일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몸도 좀 생각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요즘 가끔 숨차고 그렇다며. 예, 그러셨어요? 뭘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몸이 삐거덕거리는 거지. 엄마 그렇게 나이 안 많아. 거의 네 2배를 살았는데 무슨. 아무튼 밥 먹기 전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알았어, 다녀와. 아무래도 나 먼저 먹어야겠다. 간이 배고팠구나. 먼저 먹어. 엄마도 상관없을 거야. 일은 할만해? 항상 퇴근하면 지쳐서 잠만 자고 그래서 걱정이야. 배울 것도 많고 장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따라가기도 힘들어. 그 기분 나도 알지. 엄마랑 일 같이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배운 건 많아? 뭐 그렇지? 엄마가 나랑 똑같이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당신한테 안 좋을 거 가르쳐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 그래도 3달이나 일했는데 좀 친해지긴 한 거야? 잘 모르겠어. 거의 일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냥 사문관계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엄마도 요령이 없다니까. 근데 어머니 너무 오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 잠깐 가서 봐야겠다. 잠시 후. 엄마, 여기 있는 거 맞아? 맞으면 대답 좀 해봐. 아무 대답도 없네. 다른 층 화장실을 갔나? 아, 끝칸이 닫혀있네. 엄마, 딸이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지. 어? 문이 왜 그냥 열리지?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잠깐만, 구급차 부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1시간 후. 도대체 저희 엄마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상태였는데 심장 자체의 힘이 줄어들어서 맥박이 느리게 뛰는 상황입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심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치료하기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적적인 회복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식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식 수술이요? 하지만 환자분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지금 이식 수술 받기는 너무 어려워요. 수술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며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면 괜찮아지는 거 맞죠? 그죠? 그건 장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물은 부가적일 뿐 환자의 회복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엄마가 회복력이 없으면 죽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타깝지만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인데 한번 쓰러졌다고 이렇게 될 건 없잖아요. 그래도 환자분을 일찍 발견하여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저는 엄마가 죽을지 살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일어나봐. 내 목소리 들리지?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 엄마. 왜 갑자기 생사의 갈림길을 선 거냐고. 간병인을 써서라도 꼭 붙어 계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이 기계에서 소리가 나면 정상박동으로 돌아오고 있단 거니 꼭 저를 호출해 주세요. 다음 날. 연락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쫓아갔을 땐 이미 구급차가 출발했더라고. 미안해.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그래서 장모님은 어떻게 된 건데? 엄마가 심장 쪽이 안 좋은데 약물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 지금 장모님 옆에 있는 거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서 자리를 뗄 수가 없어. 그렇구나. 당신도 이쪽으로 와줄래? 나 혼자 있기엔 너무 불안해. 그보단 간병인한테 맡기고 집으로 오는 게 어때? 얘기 들어보니까 시한부나 마찬가지인데 곁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죽는다고 결말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장모님 나이 생각하면 회복하기 힘든 거 맞잖아. 당신도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편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 사람 우리 엄마고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봐. 당신이 거기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아니, 내 엄만 건 둘째치고 3개월이나 같이 일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들 다 아는 것만 알려주고 쫓아다니면서 장모님 일만 도와줬지 내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 부려먹지는 않았을걸? 아니,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고 얘기한 건 당신이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는 걸 또 배워서 뭐해. 나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야. 근데 장모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했다고. 그게 불만이었으면 엄마가 멀쩡할 때 말하고 그만두지 그랬어? 당신 가르치느라 무리해서 쓰러졌다는 생각은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내 탓할 거 하나도 없다고. 앞으로 나는 장모님 얼굴 볼 생각 없어. 그렇다고 너까지 싫어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 나 엄마 곁을 지킬 거야. 무슨 결론이 나도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야. 엄마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와. 부부 사이라도 잘 유지하고 싶으면 말이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잔인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망 없는 곳은 손 안 대는 주의라서. 그냥 당분간 당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난 병원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갈 거니까. 그래? 당신이 그러고 싶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 2개월 후.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회복된 게 맞습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초음파로도 심장이 선명하게 뛰는 게 보입니다. 세상에, 이제 저희 엄마 괜찮은 거 맞죠? 환자분이 의식만 차리고 자리 보존하느라 굳은 몸만 풀어주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매일 엄마 몸 안마하고 스트레칭도 해줬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그렇게 계속 간호하고 있었으면 다른 환자분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정확한 날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환자분의 몸 상태는 준비가 돼 있으니 곧 눈을 뜰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이건 다 환자분의 회복력과 이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간호한 보호자님 덕분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정말로 엄마가 눈을 뜰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병원에선 소문이 잘 돕니다.
보호자분이 얼마나 간호를 열심히 했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엄마가 눈을 뜰 때까지 지금처럼 곁을 지키면 될까요? 네, 이번에도 눈 뜨시면 바로 절 호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엄마와 다시 대화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1개월 후. 조심해서 확인해줘요. 예민한 사항이니까. 물론이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어디까지 확인해드릴까요? 보통은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만을 확인하는지라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확인해주세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어? 모르는 분이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야, 또 일하고 있었어? 내가 퇴원할 때까지 일하지 말라고 했지? 일한 거 아니야. 조금 부탁할 게 있어서 도와달라고 한 거야. 정말 일한 거 아니지? 봐봐.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됐어. 사모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계세요. 시간도 그리 길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좀 희소식이네요. 해결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엄마, 지금 가는 저 사람은 누구야? 일 얘기하는 것 같진 않던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너한테 호되게 혼난 뒤로 여기서 일할 생각 접었다. 퇴원하고 나서 확실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누군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신경 쓰지 마. 아니, 저렇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키도 엄청나게 크던데. 엄마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회사 사람 아니야. 진짜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 이젠 엄마 몸부터 챙겨. 퇴원하는 김에 엄마 일 좀 줄일까? 세상에, 내가 항상 말할 땐 듣지도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이래? 아니, 쓰러지고 보니까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좀 잘 돌보고 잘 알아보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내 인생에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난 일단 일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좀 즐겨야지. 일하는 게 인생을 즐기는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리고 일보다는 내 가족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난 엄마가 나랑 퇴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 그래, 힘내서 회복하고 퇴원해야지. 우리 아들이 나 한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아니야. 난 엄마가 내 엄마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 근데 박서방은 연락 없니? 그 사람 좀 바빠서 그래. 엄마가 걱정할 건 없어. 그래, 알았다. 2주 후. 엄마, 이분은 왜 또 같이 오신 거야? 이 남편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돼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는데 나 남편이랑 안 만난 지 3개월은 됐어.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병원에 한 번도 안 왔고 너 병원에서 거의 살았잖아. 서로 만날 시간 없었겠지? 그것도 그런데 그냥 안 만나고 있어. 그것도 알고 있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때문에 안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암튼 이렇게 집에 간다고 남편이 있으리란 보장도 없잖아. 집에 있는 거 맞죠? 예, 사모님. 그렇다니까 얼른 가자.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야? 내가 부탁했어. 확인해 달라고. 일단 그럼 들어가서 얘기... 어라?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걸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가. 잠시 후. 아니, 누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당신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내가 집에 안 온다고 비밀번호를 바꿔? 장모님은 어떻게... 분명 시한부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죽었기를 바라는 말투네.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 하는 말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 할 말만 하고 갈게. 준비된 거 저한테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유, 두께도 어마어마하네. 자, 첫 번째 나올 건 이거 회사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건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 여잔 누구야? 박정호 씨의 비서입니다. 회사에서는 둘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엔 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이야 또? 나 없는 집에 여자를 들였다고? 그 사람은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도대체 사진이 몇십 장이야? 어이구, 엄한 사진도 껴있네. 비서랑 둘이 애정 표현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 사진 기념품으로 가질래? 아니, 도대체 이런 사진을 어디서... 일 잘하시나 보네요. 며칠을 따라다녔을 텐데 저 정도로 눈치를 못 채는 거 보면. 예,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엄마 간병하는 사이에 그러고 있던 거야? 병원엔 단 한 번도 안 오고 나한테도 연락 안 하더니 이딴 짓이나 벌이고 있었어? 진심으로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잠깐 만난 거고 아무 감정도 없어. 이 여자 지금 드레스룸에서 듣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뭐야? 심지어 지금 이 집에 있다고? 내가 그런 것까지 봐줄 줄 알았어? 당장 찾아내서 둘 다 죽여버리든가 할 거야. 아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 아니, 이것보다 더한 얘기가 있어? 난 말이야. 네가 자식 같아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입장이었어. 이중 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길게 1년 정도를 잡고 기초부터 다 알려줄 생각이었지. 내 딸은 받지 못하는 거 딸 남편한테 물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다음 서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 서류 모른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본인 사업이 잘 안 됐나 봐. 딸, 여기 사인한 이름 좀 봐봐. 이건 엄마 글씨 아니잖아. 잘하네. 내가 엄마 서류를 몇백 장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것도 모를 것 같아. 심지어 이 글씨체는 저 사람 거잖아. 그래. 회사에서 내 인감을 훔쳐서 멋대로 사채를 쓴 거지. 내 건물을 담보로 빌렸다던데 칸도 그지. 세상에, 미친놈 아니야? 그건 정말 잠깐 필요해서 너무 급한 일이라서 그랬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럼 차라리 일을 안 배우겠다고 말해야지. 일 배우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죽기를 바랐으니까 저지른 일이겠지. 엄마.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쯤 왔으니까 그냥 얘기할게. 이 사람은 흥신소 직원 중 한 명이고 내가 네 남편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어. 너한텐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 역시 그런 거였구나. 물론 최근 전화통화 내용에서 장모가 곧 죽을 거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난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장모님이 죽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텐 어차피 죽을 사람 간병을 왜 하냐고 했잖아. 이 쓰레기 자식아. 그 통화 엄마도 다 알고 있어. 뭐라고? 쓰러졌을 때부터 눈 뜰 때까지 난 모든 걸 듣고 있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을 뿐이지. 내가 쓰러진 다음 날 저놈한테 전화했잖아. 그 통화 내용 전부 듣고 있었어. 잠깐만. 그럼 나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알게 된 거야? 난 엄마 옆에서 떠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전화한 거였는데
차라리 멀리 나가서 통화할걸. 왜 그런 생각을 해? 너는 평범하게 통화했어. 저놈이 쓰레기 같은 발언을 했을 뿐이지. 엄마는 네가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엄만 상처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이 얘긴 해야지. 박서방, 당신 덕분에 내가 병석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 너한테서 내 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살아야겠더라고. 오녀가 어떻게 쌍으로 이렇게 지독하게 구는 거야? 뭐라고? 너는 그럼 소시오패스야, 이 자식아. 사람 어차피 죽을 거라고 간병하지 말란 소리래? 야, 음수 새끼도 그렇게 말 안 해. 이혼이야 당연히 해야 될 테고. 훔쳐간 인감이랑 돈만 돌려주면 일은 크게 안 버릴게. 그건 왜? 5천만 원을 빌려놓고는 2달도 안 돼서 한 푼도 없다 그럴 건 아니지. 어차피 뒷조사 있으면 다 알 거 아니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그래도 네 입으로 들어야겠으니 물어보겠지. 그 돈 어디 있어? 그건 저기... 아하이 답답하네. 사모님 명의로 빌린 돈은 박정우 씨가 도박으로 전부 날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로 또 돈을 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말해줘서 고마워요. 쟤는 죽어도 대답을 안 할 것 같긴 했어요. 진짜 상상을 넘어서는 쓰레기구나, 너. 내 앞에선 항상 덤덤한 척, 평화로운 척 하더니 속은 아주 떡어 문드러진 새끼네.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옹이구멍이었나 봐. 어떤 걸 주워서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엄마도 깜빡 속았는걸. 일하는 게 어째 반쯤 사기로 하길래 모르고서 그러는 줄 알고 가르쳐주려던 내가 바보였지. 그래도 네 남편이니까 믿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엄마 덕분에 쓰레기 거르게 됐네. 고마워. 일단 우리가 경찰을 부를 거라서요. 먼저 들어가실래요?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사례는 크게 해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요즘 저희 일할 때 경찰이랑 적지고 일하지는 않거든요. 나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과도 많이 일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이라면 돌변해서 폭력을 쓸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올 때까진 제가 지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모님. 그럼 조금 더 부탁할 테니 같이 있어주세요. 난 사기꾼이자 절도범인 저놈을 경찰이 넘길 거라서요. 딸, 그래도 상관없지. 알 바 아니야. 엄마 맘대로 해. 안 돼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사과도 드리겠습니다. 이혼도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경찰에 넘어가는 게 처음이 아니라 그래? 야, 어떻게 파도 계속 나오냐? 나 그냥 사기 결혼 당한 거구나?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테니 신고만은 안 됩니다. 나보고 죽길 바라던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 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안 여자들은 그렇게 말랑한 성격은 아니라서 말이야. 지금 이곳에 네 편은 아무도 없어. 드레스룸에 숨어있는 네 비서조차 말이야. 안 그래? 제발, 저 이번에 정말로 조사받으면 안 돼요. 제발 여태까지 정을 두고서라도 부탁할게, 세영아. 우리 나름대로 잘 지냈잖아. 그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이었겠지. 엄마 앞에서 통화한 그날부터 너랑 나는 남이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란 소리를 해? 바닥을 기라면 길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범법자 신고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얌전히 잡혀가긴 해. 야, 내가 말했지 신고하지 말라고. 핸드폰 안 내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당장 놓지 못해. 세영아, 괜찮아? 그냥 손등이랑 팔 좀 아픈 정도야. 놀란 게 더 컸어. 안 되겠습니다, 사모님. 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았어요. 엄마 집 못하게 꽉 붙들고 있어주세요. 1개월 후. 평일에 엄마랑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니 너무 신기하네. 일 줄이겠다고 했잖아. 노후 준비야 진짜 끝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일해도 되겠지.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 그치? 일단 나 때문에 네가 이혼했네.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엄마 덕분에 이혼한 거지. 안 그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지 몰라서 무서워. 처음 만났을 때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엄마가 얼마나 사람 파악을 잘하는데 그 자식이 말도 안 되게 가면을 쓰고 살아서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속은 사람은 잘못 없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진짜로 고마워. 그런 사람이랑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그래서 그놈 말인데, 궁금하지만 궁금하지 않은 소식이네. 어떻게 됐어? 경찰 안 넘어가려고 발악하던 이유가 있더라고. 너랑 만나기 전에 부동산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번에 잡히면 철창 신세라 그렇게 널 붙들고 늘어진 거야. 뭐야? 그럼 감옥이라도 갔어? 한 2년 정도 살다가 나올 거라던데. 정말로? 아, 진짜 내가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전 남편이 징역살이라고 했더니 우리한텐 잘 됐지. 그런 놈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엄만 그래서 그 2년 안에 이사 가고 싶어. 너도 같이 가면 좋고. 엄만 어디서든 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럼 나 엄마 일 배울까? 갑자기? 너 내가 하는 일 싫어했잖아. 엄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번엔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다 배워도 못하면 정말로 소질 없는 거니까 그땐 포기할래. 근데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이미지랑은 다르게 발밑은 계속 헤엄쳐야 된다고? 알아. 내가 그 소리 몇 번을 들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거야. 정말 괜찮겠어? 엄만 기쁘긴 한데. 이왕 이렇게 맘먹은 거 제대로 이사해서 다른 터전에서 일하자.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엄마도 나도 좋잖아. 그리고 나 조금은 바쁘게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부터 집 알아보러 다니자. 우리 둘 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 살아보자. 안녕하세요. 사연을 작성한 사연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고 부동산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항상 존경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일을 배우겠다고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자 남편은 가면을 벗고서 죽을 사람 병문안 따위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엄마 인감을 훔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경찰로 넘겼는데 알고 보니 저를 만나기 이전에도 부동산 사기로 경찰에 잡혀간 전적이 있더군요.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와 저는 새로운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평탄하진 않지만 남편과 있던 어떤 순간보다 되겐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